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은 잠깐이지만 손실은 크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또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좀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겁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운이 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다, 주식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이 겁나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 하락한 것만 생각하면 더 이상 주식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겁니다. 그러나 또 지수는 반등이 나올 시점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항상 포기하고 더 이상 주식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반등의 저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저점이 다가온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분석하는 게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지수의 상승, 저점은 어디에서 나올 건지를 들어보시고 일정 부분 공감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절망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 중동 불안의 문제고 외국인 매도, 환율 급등, 거래 대금 감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문제, 금리를 인하한다 했다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예상치보다 또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가 6월, 9월로 계속 미뤄지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주가도 뭐 $100 이상 간다라고 하죠. 주가가 생각보다 지금 오르지를 않습니다. 이미 이 정도 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가가 벌써 지금 $100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유가가 그렇게 급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어쩌면 내일이나 모레쯤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보거든요.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하단 밴드에 내려와가 있습니다. 이 하단 밴드가 의미하는 이유가 주식을 조금 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이 차트를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선을 꺼놓고 추세대를 꺼놓고 여기가 저점이요, 여기 전저점이니까 여기서 아마 기술적 반등, 즉 저점이 나올 수 있는 시기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꼬리 긴 망치형 캔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는 도지형 캔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계속 이렇게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어떤 관점입니까? 환율 차트 역시도 환율 차트가 전고점이 1440원이고 살짝 밀리면서 마감했는데요. 환율 차트도 이렇게 추세를 좀 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저항을 지금 막고 있는 상태고요. 1380원에 지금 마감을 했는데 이 라인들의 저항이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물론 1400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밀릴지 아니면은 1400원 언저리까지 가고 밀릴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자리. 환율은 상단에 와 있고 코스닥 지수는 하단 밴드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환율이 1400원에서 저항을 막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지수는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한번 봐보는 것도 무작정 주가가 떨어지고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어디까지 빠지지 공포감에 휩싸여서 주식 힘들다만 하지 마시고 왜 시장이 하락이 나오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이 나오는지를 찾아보고 한 발 앞서서 저점을 예상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환율이 1,400원에서 고점을 찍고 단기 고점을 찍고 밀린다 그러면 지수도 저점을 찍고 반등 나올 수 있다 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게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꼬리 긴 망치형이나 도지 정도의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를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요. 환율이 조정을 받으면서 매도세가 줄어드는 것도 좋고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되면 더 좋고 저버트라는 종목은 오늘 15%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전에 종목을 가지고 있던 종목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양봉 나오고 오늘 급등 나왔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상 이 구간에서 흔들림을 정말 이겨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하기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봉으로만 보면 양봉 3개에 엄봉 하나, 양봉 3개에 엄봉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캔들을 유심히 보시면은 종가에서 개발락 나왔다가 상승 나오고 개발락 나왔다가 상승 나오고 또 엄봉으로 죽였다가 또 상승 나오고 그리고 또 엄봉으로 죽였다가 또 상승 나오고 파동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계속해서 한번 사가지고 들고 있었다.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판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냐면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수 차트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지지선을 이탈하고 계속 하락이 나왔을 것이고 하단 밴드를 이탈하고 하락이 나옵니다.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강한 종목들만 버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강한 종목만 버티게 되어 있습니다. 추세 하단 밴드에 지지하고 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하락하고 밑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하락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못하고 조정을 받고 하락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대부분이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이 나왔으니까요. 자,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고 추세를 지킨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라인에서 지켜주고 있고 갭 하락 양봉, 갭 하락 양봉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런 라인들을 유심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띄워주고 빠져야 될, 지켜야 될 자리에서, 가야 될 자리에서 양봉을 만들어주고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종목을 분차트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얼마나 이 종목이 흔들림이 많이 나왔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추세선을 이렇게 꺼놨는데 이런 구간에서 보면 여기도 지지가 나오는 거죠. 급락이 나오더라도 이런 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유심히 보고 있다 그러면 이런 라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일봉도 보고 분차트도 보고 거래량도 보면서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지수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이런 자리에서 왜 지지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스스로가 찾을 줄 알아야 종목을 사가지고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이 구간에 사서 여기서 팔았다. 어떤 근거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했다가 또 밀렸다가 상승했다가 밀렸다가 상승했다가 밀렸다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세를 보는 사람들은 이 종목을 보고 견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하락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하락이 나오지를 않고 지지선을 버티고 있다. 추세선을 버티고 있다. 이 추세선 줄 거는 거는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보셔야 됩니다. 헌터스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다 할 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이 없고 7가지 패턴을 모르는 사람들은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만큼 시장이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시장의 흐름에 편성해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시장이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라인들을 살려주고 양봉 주고 또 주고 이렇게 많이 흔들림이 나오는구나. 그렇지만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 라인을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인을 이탈하고 여기서 손절하면 좋지만 여기서 손절을 못했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빠지는. 지금 시장이 이런 시장이에요. 하락했다가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여기서 팔지를 못하면 다시 이렇게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모르면 굉장히 대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손절 안 했다가 버티다가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조금만 더 상승하면 본전가인데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다시 더 급락이 나와버리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런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다고 하신 분들은 이번 시장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종목이 오늘 N자형 목표치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언더슈팅을 해서 이 하단 밴드가 더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이 나오든 이중바닥을 만들고 다시 상승이 나오든 그러면은 미리 사전에 분석을 해봐야 오늘 7% 빠졌다고 해서 이 종목을 더 이상 안 보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슈팅을 주고 이렇게 목표치까지 주고 빠졌기 때문에 악성 매물들이 많이 걸려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다면 여기서 저점을 잡으면 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내일 급락이 나오고 1,500원을 하단 밴드를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분석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만 가지고 힘들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수 분석도 해드렸죠. 환율 차트도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환율도 지금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겠구나. 환율이 단기 고점이 나온다 그러면 지수도 단기 저점을 찍을 수 있겠구나. 관련돼 있는 종목들 다음 사이클에서는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올지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차트가 잘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을 이제부터는 사야 되는 마인드로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나가고 하나하나 잡아 나간다면 이 하락장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계획이 없이 하락장이다, 빠진다, 손실봤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대응이 안 되고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장은 항상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손해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손해를 보는데 적게 손해를 봐야 돼요. 초보자가 하락장에서 수익을 낸다는 거는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락장에서는 최대한 적게 손실을 보고 치명타를 안 입는다라는 생각으로 방어를 하시고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고 반등이 나올 때를 기다려서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식 매매거든요. 전혀 손실을 안 보려고 하고 하락장에서도 수익 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손실을 보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인드는 어떤 건지 힘들다 어렵다고 자포자기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더 본인에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번 시장에서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다 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들은 제 앞에 유튜브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쭉 돌려보시면은 일정 부분 해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힘든 장 어려운 장 저도 이해하고 공감은 하나 그렇다고 해서 기죽지 말자. 또 시장은 변한다. 이 또한
동안 지나가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은 빨갛게 물들 수도 있다라는 희망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